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부동산 대세를 알려드리는 방송 부동산 부자 되세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차라리 주택을 매매하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빌라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빌라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로 11.1% 증가한 5,326건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났고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이 빌라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원룸보다는 2인 이상이 거주 가능한 투룸, 쓰리룸을 선택하고 있는 이 매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부자 되세요. 먼저 김세원 전문가님, 최승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재개발 지역의 이슈와 그 지역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어서 청량리 재개발, 영등포 재개발 지역 분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성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710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보고요. 이어서 서초구 양재동과 마포구 염리동 지역 분석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문의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무료 투자 상담 열어놨으니 전화주세요. 전화는 02377-21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 나침반 시간 진행해볼까요? 자, 이분은요, 바로 부동산계 국가대표라고 하네요. 바로 김세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부동산 국가대표 김세원 본부장입니다. 저는 서울 재개발 총괄 본부장으로서 재개발 지역의 이제 핫한 이슈와 진행 단계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부권의 대장 지역인 청량리 지역이랑 서남권의 좀 개발 예정 지역이죠.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 두 지역 모두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천지 개벽할 정도의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들입니다. 네, 인서울 이 재개발 이슈에 대한 현재 상황과 진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의 좀 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한 팁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떠한 팁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재개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부동산 팁은 바로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뚜껑 물건입니다. 그 무허가 뚜껑 물건이랑 정비구역 내에 토지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만 있는 그 건물들을 가지고 이제 뚜껑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뚜껑 물건들도 분양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 조건이 맞으면은 분양 자격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번 조항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해주면 되는 거고요. 가로 열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 즉 사실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준 날짜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준 날짜라고 하는 거는 1981년도 이전 주거용 건축물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등기가 없다 보니까 구청의 무허가 건축 확인원이 등재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항칙 사진과 현재의 항칙 사진이 동일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때 전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수 조사를 할 때 사실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증축과 개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분양 자격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축과 개축은 분양 자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전수 조사할 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또 분양 자격에 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있는 또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요.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뚜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뚜껑이 재개발 투자의 숨은 진주라고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여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동부권의 대장 지역인 청량리 지역입니다. 그 청량리 지역에 이번에 개발 핫 이슈, 바로 강북 순환선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강북 순환선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월 달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난달이죠. 2020년 11월 달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오는 21년도에 착공할 예정의 노선으로서 그 강북에 그 동과 서를 이어주는 노선으로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홍제동과 이제 정릉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노선인데요. 이 강북 순환선이 완공이 되면서 이 교통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청량리 지역의 더 교통에 대한 입지도 더 굳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 장으로 그 청량리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청량리역은 예정 노선까지 포함해서 총 12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1호선하고 분당선, 그다음에 면목선과 이번에 얘기했던 강북 순환선, 그다음에 GTX B노선과 C노선인데요. 그 GTX C노선과 B노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청량리역의 스카이 65를 시작으로 한양수자인 59층, 효성해상타워 40층, 지어지는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그 청량리역의 교통이 워낙에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강북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심 업무지구 CBD와 이제 연계 역할을 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이죠. 예. 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이 홍릉으로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청량리 재개발 지역과 뒤편에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구가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두 지역들의 앞으로 이제 개발 진행을 지켜보시면은 좋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농 재정비 촉진 지구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답심리 17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치는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만나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심리 파크자이 바로 앞에 있는 지역으로서 답심리 파크자이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대규모 대단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답심리 17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다주택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인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량리 지역의 이제 GTX 이제 B노선과 C노선인데요. 그 아파트의 가격 하면은 바로 교통과 학군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그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직주 근접성입니다. 그 GTX 노선을 보시게 되면은 청량리역 바로 다음 역이 삼성역입니다. 그 삼성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약 6만여 개가 이제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6만여 개의 일자리를 직주 근접성으로 한정거장 이용할 수 있는 역이 바로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청량리 지역은 교통과 학군, 그 직주 근접성까지 다 잡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청량리 앞쪽에 청량리 6구역, 그리고 청량리 8구역은 현재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 상태로 앞으로 이제 개발 진행 사항을 순탄하게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청량리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청량리 7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지나 지금 현재 이주 중에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기 6구역 같은 경우는 좀 작지만 그 청량리 6구역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단지로 이제 같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지금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뒤편에 그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주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답심리 17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를 지금 준비 중인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농 8구역하고 전농 12구역은 정비구역은 지정이 됐으나 지금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그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그 75%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굉장히 동의서를 열심히 받고 있는 그런 진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농 9구역은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으로서 하지만 아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지금 안 된 정비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총 5가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은 총 12개의 노선이 다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 지역이다. 두 번째는 스카이 65를 시작으로 초고층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중구뿐만 아니라 홍릉공원과 세종대왕기념관 등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입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네 번째, 19개의 전통시장과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의 대표 주자인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이슈는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 지역 이 진행 단계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봤는데요. 과연 청량리 일대가 강북의 또 잠실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역도 화면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의 이번 주 핫 이슈는 영등포 뉴타운 1-11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건데요. 조합원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영등포 뉴타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영등포 지역 한번 찍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등포는 과거 대한민국이 70년대 제조업이 강세였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부의 상징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업 지역으로 개발이 좀 정체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개발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개발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020 플랜. 서울 2020 플랜 때는 영등포가 부도심이었습니다. 5대 부도심이었는데 서울 2030 플랜으로 가면서 영등포가 도심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켜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과 한양 도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개발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도성과 강남, 영등포 이 삼각 벨트가 짜여지면서 중간에 또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각 3개의 구역의 특색에 맞서 개발을 도모하면서 용산의 부족한 업무 기능을 같이 연계해서 할 지역인 겁니다. 그 영등포 지역은 여의도의 금융 기능을 가져와서 국제금융의 허브가 발판되는 지역으로서 지역 발전과 서남권의 어떠한 중요한 요충지가 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 지역 주택 공급 안으로 영등포,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영등포 뉴타운 안에 굉장히 많은 상업 시설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에서도 주거 비율 상향에 따른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주거 비율 상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용적률 또한 이제 올린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준주거 지역만 용적률을 상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과의 어떠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 용적률을 둘 다 올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기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반 상업 지역은 기존 최소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영등포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아주 최대의 수혜지가 바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 될 예정입니다. 영등포 지역에는 이제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통 호재인데요. 신안산선. 과거 서울 지하철 10호선으로 계획이 됐던 노선이긴 한데 사업 계획상 이제 신안산선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신안산선은 2019년 8월 달에 지금 벌써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노선으로 앞으로 이제 주목하실
주목할 노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에 대해 설명 한번 해드릴 텐데요. 영등포 뉴타운 약 3,3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으로서 최근에 영등포 1-11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서 영등포 뉴타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량리 지역과 영등포 지역 두 지역은 개발의 어떤 쌍두마차처럼 기대해 보시면 좋을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의 서쪽과 동쪽에서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재개발 지역, 청량리 그리고 영등포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세원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